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제가 읽은 책들을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곤 하면은 주변 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그 책을 어떻게 알았어? 그 책을 어떻게 고르게 됐어? 이런 책 선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병렬 독서로 많은 책들을 읽었거든요. 그 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좋은 책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독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은 교훈, 어떤 메시지를 내가 얻게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이 영화가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일지는 일단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사람 만나듯이 영화 보듯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에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 가볍게 가져가면 책을 고르는 시간이 되게 빨라지고 그 책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독서에 대한 마음가짐을 잘 가져갔다면 나를 책에 많이 노출시키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나를 책이 많은 공간에 가져가서 호기심을 만드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저는 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그 송파 잠실 이 부근에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잠실역 교보문고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용돈도 별로 없고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잠실역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책 읽고, 그리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핫트릭스 있으니까 거기서 문구 보고, 그리고 나와서 아이스크림이나 핫도그 사 먹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일탈이자 재미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교보문고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지금도 책을 좋아하게 되고 또 서점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보문고에 가서 딱 하나 봅니다. 베스트셀러 매대에 갑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렇게 서가에 꽂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나와 있는 책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들을 위주로 봅니다. 이제 그 펼쳐져 있는 책들이 각 장르별로 사람들이 많이 요즘 찾고 구매하는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표지에 있는 그 단어들만 봐도 아,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런 키워드에 좀 꽂혀 있구나. 요즘에는 이런 책이 많이 팔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을 보고 나면은 사실 또 하나의 간절한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취향과 소신을 담아서 소규모로 이렇게 큐레이션된 그런 책들을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마다 있는 독립서점을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어떤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 이 주변에 그런 독립서점 없나? 책방 없나?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때 남영역에 가서 어떤 작은 책방에 갔었는데요. 그 책방이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죄책감 책방입니다. 이 죄책감 책방은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키워드로 잡아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전쟁, 기근, 뭐 자연재해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내가 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큐레이션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 책방에서 구매해온 책이 있는데 바로 이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인덱스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을 정도로 인상 깊은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책은 진짜 말 그대로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정의하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또 모아놓은 책이기도 해요.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되게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감정이고, 물론 그게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불안 장애까지 이르러서 일상을 망치고 내 사회생활을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걸 내가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행을 가시거나 좀 생경한 동네에 가신다면 그런 큐레이션이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책방을 한번 찾아서 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책을 마음껏 여유롭게 탐독하기 좋은 공간은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도서관에 좀 빠지게 됐어요. 이제 집 근처에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알게 되고 도서관이 진짜 천국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무료로 책도 빌려주고 여유롭게 앉아서 읽어봐도 아무도 눈치를 안 주고 오히려 서점에서는 새 책을 내가 건드려서 뭔가 잘못될까 봐 망설이게 되는데 이 도서관 책들은 어느 정도 낡아 있으니까 막 많이 뽑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이고 읽을 수 있고 그게 되게 부담도 안 되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 갈 때는 늘 빌려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을 해보는데요. 보통 저는 문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800번대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800번대에 가서 그 책을 찾는 과정에서 만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고 싶은 책을 막 그 책장에서 찾다 보면은 내가 좀 흥미가 가는 제목이나 나 이 작가 들어봤는데 읽어보고 싶었는데 했던 그 사람의 책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읽어보다가 이런 식으로 딴 길로 계속 새는 거죠. 근데 그 새는 과정에서 만나는 책들이 은근히 재밌고 저에게 또 이것 또한 인연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연여름 작가님의 2학기 한정 도서부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거 빌려서 집에 가서 읽으려다가 그냥 도서관 앞에 있는 화단 같은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너무 얇아서 그냥 빠르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은 주인공이 귀신을 볼 줄 알거든요. 이 귀신을 볼 줄 아는 아이가 도서관에서 도서부가 되어서 사서 선생님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 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짧게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좀 흥미가 생기신다면 여름에 너무 덥지 않게 가볍게 읽기 좋은 소설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이런 공간 말고도 카페나 에어비앤비 숙소에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거나 하면 늘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어떤 공간에서라도 책을 만나면 반갑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좋은 책을 만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떤 특정 주제에 꽂혀서 읽었던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꽂힌 하나의 주제를 탐독하면서 이 주제로 쓰여진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불안이라는 키워드에 좀 꽂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밀리의 서재에도 검색해보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불안과 관련한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어봤어요. 원래 책 한 권만 읽은 애들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주제에 대해서 책 한 권 읽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안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받았지만 다양한 작가들의 시선에서 불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식으로 재정이 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이 불안사회라는 책이었거든요. 요즘에 되게 SNS에서 핫한 책인데 이 책은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어떻게 불안이 만들어지는지를 집중하거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SNS를 통해서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그리고 더 많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를 못하고 제 개인 안에서만 이유를 찾았었는데, 이렇게도 조명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게 된 책이 불안한 완벽주의자라는 제목의 책이었거든요. 이 책은 완벽주의가 어떻게 불안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한 책이에요. 완벽주의를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 완벽주의는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긍정적인 동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설령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사람들, 진짜 성취감이 강한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뭔가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완벽주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후자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게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진짜 그런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떤 나의 진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성취를 하고 완벽주의를 가져가고 실패해서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완벽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그 유지하고 싶은 어떤 실체 없는 이상향에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나를 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고, 제 불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이유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읽고 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또 빌려본 책 중에 하나가 요 책이에요. 강렬한 빨간색 표지인데 수치심 탐구 생활이라는 책이고 4월 날씨라는 분이 쓰신 그런 에세이 책이거든요. 이 책의 부제가 완벽주의와 자기의심에 대하여 라는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랑 완전히 연결되는 일맥상통한 책인데, 불안한 완벽주의자는 조금 더 심리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느낌이라면 이 책은 진짜 4월 날씨라는 이 분이 개인으로서 느끼는 완벽주의, 자기의심,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수치심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큰 공감이 됐거든요. 성취는 분명 자신감이었고 자존감이었고 자부심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왜 자부심이기만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좋은 것에서 왜 좋은 것만 쏙 빼내어 자존감의 탄탄한 근거로만 삼지 못하고 기어이 달의 반대편을 들여다보는 사람인 걸까? 왜 그것을 조건으로 인식했을까? 조건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를 왜 상상했을까? 왜 내게서 가치 있는 부분은 그것뿐인 것처럼 느꼈을까? 왜 늘 가치 있어야만 하고 쓸모 있어야만 하고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여겼을까? 저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 저는 읽으면서 이게 진짜 내가 쓴 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공감됐거든요. 저는 사실 불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네 권의 책을 좀 갈무리해서 불안 4부작 시리즈로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심리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시고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책을 쭉쭉 뻗어나가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한 작가를 정해서 그 작가의 모든 책을 읽어 나가는 것도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큰 재미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사실 한 작가를 쭉 파는 걸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김초엽 작가님 책은 전부 다 읽어봤어요. 장편, 단편을 모두 다 섭렵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읽게 된 책이 바로 이 책과 우연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인덱스가 많이 붙어있는 책이죠. 이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이 아니라 첫 번째 에세이예요. 저는 사실 소설 작가의 에세이가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김초엽 작가님 소설은 SF고 그만의 세계관이 너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작가의 생각, 마음, 글을 쓰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김초엽 작가님 소설만큼 에세이가 진짜 재밌었어요. SF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익숙한 세상을 낯설게 보게 하는 것이라면 초점을 변두리로 옮기는 일은 그것만으로 이야기에 SF다운 매력을 더한다. 세계의 이상한 구석과 결함, 미지의 무언가, 괴기한 현상을 맞이했을 때 덮어놓거나 도망치거나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어 알고자 하는 태도가 SF의 근저에 있다. 물론 삐끗하면 그것은 대상을 정복하거나 통제하려는 일로 이어지기에 이해는 늘 위태로운 줄타기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해의 한계까지도 직면하면서 세계를 알아가려는 SF의 인물들을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미지의 영역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결코 낯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나는 그것을 SF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이 에세이를 읽다 보면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에 어떤 기반이 되는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대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가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작가님의 신간이 나오면 또 읽게 되고, 그래서 애정하는 작가를 만드는 일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영원히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작가,
그런 작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독서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최근에 병렬 독서로 쭉 읽어본 책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책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그냥 관심이 생기고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주고 바라보다 보니까 책이 그냥 가끔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굳이 그 책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책이 그냥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독서 생활, 자유로운 독서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저리 떠드는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저와 인연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재미있는 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